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김 과장님, 네. 제가 요즘 김 과장님과 관련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뭐지? 저 장가가요? 뭔데요? 어떤 얘기길래 대표님이 이렇게 깜짝 놀라요? 예, 아니 우리 김 과장님이 과학과 사랑에 빠진 후로 네. 굉장히 스마트해졌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요? 아니 왜? 왜죠? 원래 공부 잘했습니다. 학교에서도 1등 했었어요. 제가 또 부캐가 스마트킴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 스마트워치로 제 바이오리듬 쫙 체크하고요. 요 패드로 실시간으로 딱 그 전 세계에 뻗쳐놓은 제 그 정보원들한테 자료도 받고요. 아유, 김 과장님, 제가 이럴 줄 알고 김 과장님의 스마트함을 테스트할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뭔데요? 자, 김 과장님, 지금 스마트 하면 떠오르는 거 5초 안에 5가지 해보세요. 시작! 스마트폰, 스마트시티, 교복. 아, 진짜 한참 멀었어요. 스마트함은 저한테 양보하세요. 알겠어요. 예. 두 분 참 해가 바뀌어도 티격태격하는 건 한결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김 과장님, 네. 요즘 다 김 과장님처럼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농축산업에도 스마트가 적용된다는 거 요거 들어봤어요? 글쎄요. 이 농축산업에 스마트함이 더해진다고요?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신인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팜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는 똑똑한 농업을 이끄는 디지털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농축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기존 산업을 보다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조성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농업을 똑똑하게 스마트 농업을 하기 위한 농업용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김경철입니다. 이렇게 1차 산업이었던 농업이 정보통신 기술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있다면서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정보통신 기술은 시공간을 제약을 넘나들 수 있게 만들어준 최첨단 기술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 대한민국 농업 현장에 하나씩 적용되고 있고요.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편하고 그리고 휴가도 갈 수 있고요. 여기에 농업 생산량도 높아지고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대한민국 농업에 꼭 필요한 필수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팜. 방금 스마트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은 똑똑한 농장이란 뜻이죠? 예, 맞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팜 하면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네. 멀리 있는 농장이나 온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이런 거를 연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는 아마 초기의 스마트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로봇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됨으로써 이제 앞으로는 단순하게 모니터링이 아니라 이 농장도 스스로 내 상태를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가축이나 그 작물들이 잘 클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해서 키우는 그런 농장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는군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두 분 박사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종합을 해보니까 결론이 딱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은 정보통신 기술이다. 영어로는 이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활용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스마트팜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이제 꼽기로는 사물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물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센서, 예를 들어서 실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그리고 돼지 축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암모니아 농도나 이런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저희가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물 인터넷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이 실제 농장이 하나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대규모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초에 한 번, 10초에 한 번 이럴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간에 연결할 수 있을까 중요하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되겠고요.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까지 얘기해 주셨지만 현대 농업 기술이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중요한 게 그걸 활용하고 도입하는 거잖아요. 시골 농가에서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박사님. 네, 과거에 농업농촌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온실들이 주로 대부분이었고요. 이러한 크기가 작은 온실들을 스마트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보강하거나 다양한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넣는 기술들이 필요했습니다.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그렇죠. 네. 예, 최근 들어서 이 다양한 기술이 개발이 되어지면서 기존 시설을 그대로,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의 기술들이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많이 발전했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팜 기술이 발달했던 2015년도에는 약 1,900헥타르 정도의 시설원의 스마트팜 문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5,000헥타르 이상으로 거의 뭐 2배, 3배 정도 많은 농가들이 스마트팜을 도입을 하고 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촌에서 스마트팜 도입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거 심상치 않은데 김 과장님 지금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시동을 거시는 거죠? 예, 뒷좌석에 타세요. 시동 거는 다 이유가 있지. 혹시 그 박대리 토마토 따본 적 있나요? 네? 토마토. 아니요? 소는 키워본 적 있어요? 소요? 아니요? 없죠.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 농촌의 일상이 얼마나 또 바쁘게 돌아가는지 저처럼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고요. 에? 으이짜. 우와. 너무 힘들다. 공기 환장하겠네 정말. 디지털화된 농업 기술이 최근에는 축산 분야에까지 아주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업, 농작물보다 질병에 취약한 게 바로 축산이라고 합니다. 워낙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 축산업에도 스마트 기술이 한몫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존의 작물을 위한 스마트팜이 대세였다면은 이제 그 기술이 바로 이제 축산으로 넘어와서 그 가축, 뭐 소나 돼지, 닭을 어떻게 하면은 쾌적하고 안전하게 키워서 우리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실제 축사에 적용이 돼서 우리가 이제 먹는 소, 돼지들이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키웠던 이제 고기들로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사도 청소해야 되고 또 사료도 다 줘야 되고 아프진 않은지 또 건강관리도 확인해야 되고 일이 정말 많이 갈 것 같은데 이런 걸 도입하면 좀 일손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돼지, 소들도 먹고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들을 사람 대신에 로봇 또는 자동화 기계가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충분히 대규모 사람 없이도 농업이 가능하고요. 그만큼의 경제성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박사님 딱 거기까지. 지금 더 이상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스포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김 과장님 반응 보니까 뭔가 또 준비했네요. 자,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제 부캐 뭐라고 했습니까? 4음절. 스마트 kit아, 스마트킵. 제가 또 똑똑한 걸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두 분 박사님의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받아서 요즘 아주 스마트하면서도 또 디지털하게 제가 소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김 과장님이 소를 키운다고요? 아니 왜? 이 몇 시에 지금? 참 이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벌써 해 중천에 거의 다 뜬 거 안 보이세요? 이 농촌은 말입니다. 이렇게 늑장을 부리면 안 돼요. 농촌의 아침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이라고요. 일손 노으로 왔으면 빨리빨리 와야지. 이렇게 늦으면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그 소 키우러 김 과장이 갑니다. 아유,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달려. 스마트폰에 푹 빠져 계시는데요, 지금? 아이고 대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천천히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아니 농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아니 대표님까지 이렇게 여유를 부리시면 소는 누가 키울 거예요? 소는? 요즘 소는 로봇이 키워요. 에? 에? 로봇이 키운다고요? 그냥 평범한 젖소목장 같은데요, 보기에는. 뭐야? 어? 제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로봇. 바로 로봇 착육입니다. 훈련된 소들이 알아서 자기가 들어와서 이제 사료가 떨어지면은 그 사료 먹는 동안에 이제 젖을 따는 기계인 거죠. 이제 평범한 젖소 목장으로는 보이지 않으실걸요? 착유할 때가 된 소들이 알아서 착유기로 이동하는데요. 질서정연하게 줄까지 섭니다. 소가 착유기에 들어오고 나면 이제는 로봇의 차례입니다. 청결 유지를 위한 세척은 필수. 로봇팔이 유두를 찾아서 착유컵을 부착하는데요. 로봇팔에 달린 3D 카메라가 유두의 모양을 식별합니다. 소의 엉덩이 좌표와 열화상 카메라의 정보까지 더해 소마다 다른 유두 모양과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답니다. 낙농가에서는 어쨌든 젖 자르는 게 제일 큰 일이니까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씩 하고 새벽 뭐 5시, 6시에 일어나서 젖을 안 짜니까 그 시간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일이 많이 여유로워졌죠. 젖소 한 마리를 키우는 데 소요되는 연간 노동 시간은 71.1시간. 이 중 상당 시간을 착유에 할애하는데요. 노인층이 대부분인 낙농가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아직도 소 키우느라 쉼없이 일하신다고요? 어려. 할 일도 많은데 긴 착유 시간이 고되시다고요? 너무 힘들다. 김기 환장하겠네 정말. 로봇 착유기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벌써 든든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로봇 착유기의 역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착유를 안 한 소가 어떤 소인지 또 체중이 빠지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은 소는 어떤 소인지 유방염 체세포수가 높은 우유는 자동으로 별도 분리가 돼서 버려지 폐기가 되고 유방염이 걸리지 않은 정상적인 우유만 집유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하다. 이 모든 건 전자정보 목걸이 덕분인데요. 각 소의 생체 정보들을 인식해서 데이터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산된 그 빅데이터들이 농촌진흥청 서버로 가서 거기서 모여진 그 여러 가지 많은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디지털 낙농을 만들고 정밀 낙농을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겁니다. 건배? 짠! 야, 대낮에 농촌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아우, 이 로봇 착유기 덕분에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생겼네요, 대표님. 커피 맛이 좋죠. 기가 막힙니다. 이거 내친 김에 저희 아버지 댁에도 놔드려야겠어요. 아유, 예, 예. 인력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스마트팜에 있었네요. 스마트 축산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조 박사님? 예, 대표적으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스마트팜을 통해서 축산업에 있어서 질병을 좀 많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자료화면에서 나왔겠지만 그 소 같은 경우에는 소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소의 이제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소의 이제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이 소가 과연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아닌지를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그 약 350만 마리가 폐사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제 비용이 3조 원 가량이 되는데 저희가 축산에 있어서 이런 재앙을 어떻게 하면 ICT를 활용을 해서
좀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또 바이오 센서가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센서들을 이용을 하면은 저희가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나 아니면 설사병 이런 것들을 바로 대처할 수 있겠어요.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폐사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돼서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로봇을 통해서 스마트 축사가 실현된다고 하면 첫 번째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줄어드는데 거꾸로 사육할 수 있는 두수, 그러니까 소나 돼지의 마리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 농업 농촌의 경영에도 더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고요. 농가의 경제적인 이익과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두수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로봇 기술들과 ICT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청년 영농농들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긍정적인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저희 그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도 이 축산업에 ICT 기술을 더한 스마트 안전 축사 기술 소개해드렸거든요. 또 돼지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사실은 건강한 돼지가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만들어질 거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 조 박사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 그 기술이 이 스마트 안전 축사 기술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농장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스마트팜과 방금 설명드린 스마트 안전 축사의 가장 큰 차이는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그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축사를 디지털 공간상에 가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실제 축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저희가 가상으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가장 좋은 결과 아니면 가장 좋은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제 축사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축사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 아직은 뭔가 좀 낯설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런 기술들이 농가에 잘 도입이 된다면 네. 일하고 싶은 농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팜 하면 우리가 온실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세계 최초의 온실을 만든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 이거는 몰랐죠?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알다마다요. 제가 또 스마트 킴이잖아요. 저의 이 궁금증은요. 사소한 이 풀잎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딱 풀잎을 보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 추운 겨울에 채소를 그럼 못 드셨을까? 이랬더니 딱 정답이 딱 떠오르는데 이 조선시대 때 이 채소를 길러가지고 먹기 위해서 온실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딱 떠오른 거죠. 아니 과장님, 네. 너무 허풍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당시에는 비닐도 없고 유리도 없는데 무슨 수로 온실을 짓습니까? 이럴 줄 알고 제가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내가 원문을 지금 가져왔어요. 보여요? 아이고, 조선 세조 때 쓰인 이 전순희 선생님의 신가요록 요즘 보이죠? 지금 한문으로 딱 돼 있잖아요. 진짜네. 네, 진짜지. 예. 자연에서 유래된 온도를 바탕으로 해서 난방 시스템을 만들고요. 이 기름을 먹인 닭한지를 이용해서 방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온실이었다. 세계 최초의 온실로 알려진 그 1619년에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온실보다도 무려 170년이나 앞선 사실상 최초의 온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예, 아주 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쓰담쓰담. 우리의 지금 이런 스마트한 기술력, 아주 오랜 세월을 지켜온 우리의 농업 기술력이 큰 바탕이 돼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그렇잖아요. 어떤 산업이든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 그렇죠. 스마트팜도 뭔가 환경에 좀 도움을 주는 산업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게 되는 게 아닐까요?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그래요. 혹시 김 과장님, 네. 수직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수직형? 네, 수직형, 수평 아니고 수직형. 모르겠는데? 모를 줄 알았어요. 자, 이게 차세대 스마트팜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제가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왔거든요. 네네네. 자, 우리가 고품질 작물에 적합한 재배 환경을 인공적으로 완전하게 제어해서 이 외부 기상 이변이나 외부 날씨가 변해도 끄떡없이 1년 내내 안전하게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래요. 괜찮다. 그런데 이게 무려 2가지나 장점이 있습니다. 2가지. 첫 번째는요, 이게 친환경적이에요. 왜 친환경적이냐?
기존에 이 작물을 재배할 때는 화학 비료를 썼었는데 이 수직형 스마트팜은 수경 재배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이득이 있느냐?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산화질소라는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300배나 온실 효과가 큰 그런 가스가 발생이 안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작물을 원래 재배하려면은 좀 널찍한 면적에서 재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수직형 스마트팜은 단위 면적당 생산력이 노지에 비해서 20배나 높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밀도 있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이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엄청 미래의 기술이냐? 그게 아니고요. 서울의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 가시면 이 스마트팜을 구현한 메트로팜이 실제로 있고 거기서 안전하게 식물을 실제로 재배 중이라고도 합니다. 와, 준비 많이 했네. 우리 박수 이 정도면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뭐야 과장진으로 가자. 과장진. 과장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자, 박사님, 그 많은 기술들이 접목된 게 스마트팜인 것 같은데요. 실제 사용했을 때 정말 획기적인 기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지금 스마트팜 기술은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에 대한 온도, 습도, 광량, CO2량들을 복합적으로 연산을 하여 최적의 식물의 생장량, 생육량을 찾아내서 양분이랄지 수경 재배 형태로 더욱더 단위 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과실의 양을 넓혀줄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로봇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사람을 대신해서 조금 취급 방법에 대해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방제 작업을 사람 대신에 로봇 혼자 하는 방제 로봇도 있고요. 작물, 운반용 바구니 같은 게 약 40kg 정도 나갑니다. 이게 한 2개, 3개 되게 되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운반 작업을 도울 수 있는 작업자 추종형 운반 로봇. 그리고 아직은 연구 중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번하게 이러한 작업을 사람 대신 할 수 있는 수확 로봇까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노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한 또는 GPS를 이용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 트랙터 기술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업이 접목이 되면서 다양한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지능형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스마트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지금 박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스마트팜으로 딱 귀결이 될 것 같은데 뭐 백문이 불여의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K 스마트팜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예뻐라. 아우 경치 좋다. 기가 막히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한적한 곳에 불렀지? 불안한데? 오늘 뭐 하는 거예요, 피디님? 뭐야 이거? 성과급 봉투예요? 맞아? 아 뭐야 미션지잖아. 김 과장 미션. 맛있는 관상을 찾아라? 피디님 이거 오타 같은데요? 좀 말이 안 맞는데? 그거 맞아요. 에? 맛있는 관상을 찾아라. 이게 맞다고요? 아 이거 어디서 찾으라는 얘기야 이거. 아 진짜. 깜짝이야. 언제부터 계셨어요? 네,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죠. 웨이즈에서 오셨어요. 아 절 기다리셨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맛있는 관상을 찾으라고 다짜고짜 피디님이 이거 던져줘가지고 왔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맛있는 관상? 맛있는 관상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제 관상이 아니고요. 저는 식물의 관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에? 식물의 관상을 보신다고요? 야 신기한데? 빨리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 전에 옷부터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오? 여기서 키우는 식물은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방제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 뭐야? 우와! 완전 이것도 과학적이야. 대박. 농장을 들어서자 탐스럽게 열린 토마토들이 보였는데요. 아우 먹음직스럽죠? 일반적인 토마토 농장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스마트팜이라고 하고요. 과학적으로 토마토를 기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축구장 약 1.5배 규모의 대규모 온실 재배동인데요. 천장에 설치된 태양열 전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오? 이때 수상한 움직임.
기환 레이더의 포착. 야, 인싸시네. SNS 하시는구나. 인별그램 하시는군요. 맞죠? 아닙니다. 토마토 관상 보고 있습니다. 응?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물의 관상을 본다고. 네. 스마트폰으로 작물 사진을 찍고 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농장 관리에 활용하는 기술이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기술들이 피노타이핑이나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노타이핑은 작물의 어린 모종을 촬영하고요. 사진 속의 생육 정보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성장 상태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야, 진짜 그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 농업도 정말 똑똑해지고 과학적으로 바뀌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놀라시기에는 이릅니다. 오? 와, 천장이 스스로 닫히네요. 토마토가 생육하는 데 적정한 환경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토마토는 따뜻한 온도를 좋아하는데요. 한국의 추운 겨울 날씨에 맞춰 토마토가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재배 환경부터 생산량 관리까지 이 거대한 농장의 운영이 이 작은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진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이거는 중량 센서라고 하고요. 작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물을 주게 되면 이 작물이 물을 빨아먹고 얼마나 물을 뱉어내는지, 얼마나 무게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물을 얼마나 더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뭔지 이제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근데 토마토를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또 남자로서 비싸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또 되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키우는 농장들보다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거의 2~3배 이상 나옵니다. 게다가 여기서 쓰고 있는 모든 기술들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스마트팜이 없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해외 선진국들의 스마트팜 기술에 의존해 왔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도 수년간 축적한 데이터와 연구를 통해서 우리만의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생산뿐 아니라 수학과 유통의 자동화까지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디지털 농업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을 기대합니다. 너희들이 그 스마트하게 키워진 그 토마토구나. 자, 그래서 관상가 양반, 도대체 맛있는 관상이 어떤 놈들이요? 제가 하나 골라드리겠습니다. 미식가 기환이의 선택은요? 많이 긴장하셨는데요. 아니, 이사님 좀 이거 별론 것 같은데요? 내 마음에 별로. 죄송합니다. 근데 나중에 빵 터지실 거예요. 아니, 토마토들이 확실히 온도며 습도며 광 하나하나 모든 조건을 스마트하게 관리를 받아서 키우니까 맛이 다를 수밖에 없네요. 저희가 온실 안에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네덜란드 같은 그런 농업 강국을 따라가려면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이 많이 있고요. 아니, 제 생각엔 충분히 훌륭한 것 같은데 아직도 발전할 게 무궁무진하다고요? 스마트팜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붐처럼 성장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스마트팜이 세계적인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김 박사님? 스마트팜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식량 자원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먹거리이기도 하지만 원자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식량 안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폭등했던 게 기름값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밀입니다. 밀의 가격이 약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 위기는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인 국가들은 서로 식량 자원을 자국에서 생산하고 자국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아의 허덕일 때 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을 하고 또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자국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가지고도
이 기하를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ISO라고 들어보셨나요? ISO 네, 많이 들어봤죠. 국제 뭐 맞다,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네, 알죠. 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2021년부터 스마트 아그리컬처, 스마트 농업을 국제적인 화두로 주제로 정하고 금년 올해 22년부터 이 스마트 농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 그리고 논쟁 그리고 다양한 산업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 이런 기술력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나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위죠. 그러면 이 반도체와 같이 우리나라가 스마트 농업 기술도 1위면 좋은데요. 네. 크게 스마트 농업은 시설 원해 그리고 노지, 축산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시설 원해 전 세계 탑 1위는 어딜까요? 잠깐 영상에서도 그 나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맞습니다. 아. 네덜란드가 현재 1위입니다. 네덜란드 1위를 100이라는 기술로 우리가 환산했을 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약 85.7% 정도입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네요. 그래도 네, 그러긴 합니다. 네. 그리고 축산 같은 경우는 덴마크기도 한데요. 네.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좀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축산 같은 경우는 85.3%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의 격차가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 스마트팜이 적용된 2014년 15년도에 처음 발생 농산물 같은 경우는 79.8% 정도. 네. 그리고 축산 같은 경우는 약 74% 정도 있었습니다. 80이 안 된대요. 맞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2020년 이후에 이만큼 많이 좁혔다는 것은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약 6.5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었는데요. 네. 2020년 기준으로는 약 2.3년 정도의 기술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요즘 그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이 워라벨이 가능한 직종으로 변화하는 게 아닌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완전 자동화나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을 해서 스스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이 되면은 충분히 워라벨은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우리 집안에도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세대가 있잖아요. 네. 이 스마트팜에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세대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스마트팜은 핵심 기술, 주요 기능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1세대 스마트팜 기술은 스마트 기술로 농작업 편리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농부에게 편리성과 시공간적인 제약을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정보통신, ICT 기술을 이용하여 센서와 CCTV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농장주가 확인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온실이나 축사에 다양한 자동화 장비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고저온 경보, 정전 알림 또는 화재 발생 여부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알람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많은 농가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산업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2세대 스마트팜은 스마트 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지능적 처방으로 농사기술의 상위 평준화를 목표로 하는 기술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생육상태, 병충해, 질병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밀한 관리입니다. 영농에 필요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데이터 기반의 작물 재배 기술을 통한 다양한 상용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술들은 현재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단계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다양한 선도 스마트팜에서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세 스마트팜은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로 농산업 성장 동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작업 로봇화, 에너지 최적화 및 표준화 기술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 농업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전주기 농업 생산에 대한 지능화, 자동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는 무인 자동화 농장을 최종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또한 주요 부품 및 ICT 기자재의 국제 규격 적용과 표준화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산업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현재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2030년을 목표로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팜 K-스마트팜은 2.5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2세대 관련된 상용화 기술들이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1세대 스마트팜의 편리성을 기반으로 3세대 미래 스마트팜의 무인 자동화 기술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을 보급 확산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팜 기술이 농촌에는 정말 확실하게 많은 영향, 그중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에게는 뭐가 좋을까요? 결국 스마트팜은 작물이나 가축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스마트하게 사육하는 과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의 최종 소비자는 저희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난 채소,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난 돼지고기를 저희가 먹으면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동물 복지라는 개념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연구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하게 아마 사랑을 받고 자란 돼지가 그거를 먹은 사용자한테도 사람의 신체적으로 건강한 효과를 줬다라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푸드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푸드 마일리지. 네. 농산물이 재배가 되고 소비자인 우리들에게 오는데 걸리는 시간 또는 거리입니다. 이 푸드 마일리지가 짧으면 짧을수록 사람에게, 소비자에게 상당히 건강함을 주는데요. 그렇겠죠.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주변에서 다양한 농작물이 재배가 된다면 우리에게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농산물이 공급돼서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팜도 보니까 이 노지 스마트팜에 대한 이 연구가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대중화되면 또 뭐가 좀 달라질까요? 노지 같은 경우는 전체 농업 면적의 96%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약 160만 헥타르인데요. 어떻게 보면 시설 또는 축사보다 상당히 많은 식량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는 터전입니다. 그렇죠. 쌀, 콩, 밀 이런 식량 자원들이 대부분 노지에서 얻어지고 있는데요. 노지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비해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임의적인 조작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드론이나 자율주행 기술들을 이용해서 현재 작물의 생육 상태를 확인을 하고 또는 병충해 정도 또는 오염 정도를 확인을 해서 즉각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농업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상당히 질 좋은 식량 자원 그리고 식량 안보,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에서 주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처럼 약간 식물 키우거나 동물 키우는데 좀 재주가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똥손인 사람들도 이 스마트팜을 잘 할 수 있는 걸까요? 좀 걱정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똥손이라 그러면은 약간의 좀 배움의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스마트팜에서 스마트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좀 현장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 같은 경우에도 실제 돼지 축사에서 한 달간 먹고 자면서 현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아침에 돼지 밥 주고 똥 치우고 박사님도요? 예, 그랬어요. 교배까지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ICT를 그 스마트 축사에 효과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앞으로 이제 기술이 너무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어서 비록 똥손이지만 아무래도 최소한의 뭐 현장 경험만 있으면은 충분히 작물이나 축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만큼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스마트팜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들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을 해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조금은 엉뚱한 상상일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팜만 있다면 혹시 화성에서 감자 키우기가 가능할까요? 얼마 전에 엄마가 겨울에는 해풍 맞은 고구마가 제일 맛있다고 하시면서 안면도산 고구마를 사주셨는데요. 이제 만약에 스마트팜이 생기면 이제 해풍 맞은 고구마나 고랭지, 배추 같은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그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첫 번째 질문. 이거 영화에서는 가능했거든요. 스마트팜이 있다면 화성에서도 감자 키울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고요. 실제 그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흙이나 아니면 물 그리고 빛 요 세 가지 요건이 만족이 돼야 저희가 이제 감자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화성의 흙을 분석해 본 결과 지구에 있는 흙과는 다르게 그 영양분이 전혀 없고요. 또한 이제 물 또한 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빛이 또 문제가 그 화성에서는 먼지 폭풍이 한번 일어나면은 2달간 암흑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못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우주선을 우리가 발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우주인 분들이 최근에는 그 수경재배랑 인공광을 이용을 해서 우주선 안에서 실제 상추를 재배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우주 농업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구 아닌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아마 머지않아 아마 화성에서도 저희가 감자를 키워 먹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스마트팜이 워낙 스마트하다 보니까 좀 지리적인 한계나 특성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리적인 특성을 극복하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스마트팜, 시설 온실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재배되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안면도산 해풍을 만들 수만 있다고 하면은 스마트 온실 안에서도 충분히 해풍 맞은 고구마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도 이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스마트팜에서 나온 농산물들 혹은 뭐 축산물들 우리 어쨌든 먹으려고 이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맛이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온실에서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토마토에 대한 당도를 좀 측정을 해봤습니다. 미약하긴 하지만 온실에서 재배된 토마토가 조금 더 당도가 높습니다. 약 한 0.8% 정도 좀 높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달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에 더해서 약간 엉뚱한 우리 김 과장의 궁금증까지 모두 해소를 했습니다.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장점이 많은 기술이 스마트 농업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지만 그래도 또 개선할 점 없을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 지금 정보통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농업 현장에서는 이 기술 개발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현장에 대한 현대화나 IT에 대한 도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기술 개발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현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뭔가 기존과는 다른 좀 차별화된 전략 아니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방안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되게 재래식으로 키우는 축사부터 최신 현대식으로 빌딩에서 지으는 축사까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런 다양한 축사에다가 똑같은 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아마 현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도입 비용만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현장을 조금 더 이해를 해서 조금 더 기술 개발과 이 현장과의 좀 괴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개발이나 아니면 그런 전략들이 현재로서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고장나지 않는 기계. 품질성이 높고 장시간 쓰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기계. 내구성이 좋은. 맞습니다. 안정성과. 네. 또 추가적으로 호환성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거두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재 지금 이 스마트팜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환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추가적인 농산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신선도입니다. 네. 이 신선도에 관련해서 또는 우리가 또 소고기나 이런 것들은 생산 이력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통 과정에서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개편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도 스마트팜 관련된 식품 유통 관련된 기술들이 추가되어진다고 생각되고요. 앞서 봐준 토마토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하거나 후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냉장 기술이랄지 또는 스마트 유통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살기 좋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만드는데 스마트한 디지털 농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세계로 도약하는 과학계의 별들. 오늘은 어떤 기술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오염수에서 요오드만 골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바다에 방류된 방사능의 양은 절반으로 줄어든 데까지 무려 1570만 년이나 걸리기 때문인데요. 우리 연구진이 이 길고 긴 시간을 지켜공원에 있을 리 없죠. 개발된 기술은 백금이 방사성 요오드와 잘 결합하는 성질을 이용했는데요. 자성을 띤 철 나노 입자 표면에 백금을 코팅해 흡착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흡착제는 수백 번 재사용이 가능하고 바닷물 속에 녹아든 자연 요오드는 추출 후 의약품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지구를 구하는 똑똑한 기술이 되겠네요. 달에서 직접 벽돌을 만들고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상상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제로 구현했습니다. 아니, 왜? 벽돌의 재료 1kg을 지구에서 달까지 운반하려면 최대 30억 원의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연구진은 달 표면의 흙인 월면토와 가장 유사한 인공 월면토를 만들고 이를 대형 전자레인지에 가열해 벽돌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를 쪼이면 지구에서 만드는 콘크리트 못지않게 단단한 벽돌이 된다는데요. 이 기술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최초의 기술. 게다가 하루 200kg 이상 만들 수 있을 만큼 대량 생산에도 성공했다고 하니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사람의 손짓으로 종이꽃을 피고 지게 하는 3차원 전자정원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전자정원을 꾸미고 센서로 조종하면서 아이들의 창작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함인데요. 적외선 센서가 오므리고 피는 사람의 손을 인식해 무선으로 송신하면 전자정원 기계 안에 설치된 모터가 움직이며 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과정으로 아이들의 과학적 흥미가 자연스레 생겨날 것 같죠? 마르지 않는 연구진들의 땀방울은 오늘도 대한민국을 더 힘차게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전해드린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세계적인 기후 위기 시대 식량 안보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팜, 그중에서도 K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스마트팜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산업을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한국만의 스마트팜을 만들고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전략이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스마트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 관심도를 실제 농업농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스마트팜일 텐데요. 스마트팜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술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